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6기 1주년을 맞아 사람이 먼저인 하성 구현, 하성다운 시형, 지속발전 가능한 하성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최인석 하성시장님의 주요 정책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석 하성시장님의 인사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라는 시민에게 드리는 소함문 낭독을 통해 1년간의 주요 시정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고 여기 모이신 언론인과는 격식 없는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고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편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석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후 서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성시 대표사원 최인석입니다. 저 뒤에 분들은 카메라를 잡고 있어서 그런데 맨손인데 박수도 좀 안 쳐주시고 보통 하면 박수 치는데 너무 썰렁하네. 벌써 전체적으로 따지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선 5기 때를 기억해 보면 제 잘못도 많이 컸었고요. 또 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죠. 아시겠지만 2번의 대법원 재판을 받았어요. 또 시 재정은 한 5천억 정도의 재정 결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제가 해야 될 일인지 고민이 컸었는데요. 시대적 소명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이 이 막대한 하성시의 시장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신승으로, 또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 한 번도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시대에 시장이 될 수 있었을까? 시대적 소명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민이 있었죠. 어떤 것부터 먼저 할까? 제 공약 사업을 착실히 이행하는 것도 시민과의 약속이니 그걸 보고 표를 주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근데 이대로 과연 공약 사업을 하는 게 옳은가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공약 이행률이 45%, F합전이었었죠. 빚을 먼저 갚을 것인가, 시민과 약속을 지킬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빚부터 갚자. 개인적인 치적 사업들은 하나하나 다 빼고 약속드렸던 가장 중요한 것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자라는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빚을 갚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빚 갚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희생이 작지 않았죠. 아주 큰 희생이 있었어요. 많이들 참아주셨고 이제는 재정 건전성은 경기도에서 제일 좋으리만큼 아주 탄탄해졌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면서 행정 경험도 좀 쌓였고요. 딴 도시가 내걸지 못하는 추진 사업들도 큼직큼직한 것들이 추진되고 있었죠. 이제 하나하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능력에 의심을 갖던 우리 공직자들도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요즘에는 정말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매니페스토 실천 공약에 아마 꽤 좋은 성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차고 넘치진 않지만 꽤 딴 도시보다는 풍족하게 가용제어를 쓸 수 있을 듯 해 보입니다. 최소한 올 한 해는 그래 보입니다. 내년에 동탄 20도시의 기반시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걸었던 공약을 다 실행하고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걸로 우리 기획예산 담당실에서 데이터를 만들었고 차근차근 추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성이 그냥
그냥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라 정말 화성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화성답고 화성스러운 도시를 시민 여러분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인사는 이 정도로 드리고요. 제가 소위 서안문에서 화성이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들과 해야 될 일들을 대략적으로 우리 시민들께 보내는 내용을 담아서 좀 적어왔습니다. 이걸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고통과 불안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면 시민 여러분과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화성시의 지난 1년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의 후보지 선정과 5개시 공동투자협약 체결은 멀리 외국에서도 회자될 만큼 감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비합리적, 비지성적 편견을 가볍게 이겨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다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기력하고 황폐했던 매양리는 평화공원과 유소년 야구메카 건설이 계획적으로 따뜻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동탄을 시작으로 향남, 송산까지 착착 진행될 것입니다. 궁평리 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은 전곡항, 제부도와 함께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휴양지를 만들어낼 것이고 일자리 몇만 개가 뚝딱 만들어지는 국제 테마파크는 올해 안에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연륜이라는 향기가 더해진 노노카페 커피 맛을 보고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향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시의 사회적 경제 사업인 노노카페를 배우러 오셨고 우리는 상생의 정신으로 브랜드를 공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화성은 전국의 어르신께도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화성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로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책임지고 시민들이 밥상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주부들이 장바구니는 지속가능한 농촌의 밤날을 보장하고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키워내는 농민은 이윤보다 사람을 앞에 두는 우리 시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세계 10대 부자 도시에 들어갈 후보 도시를 발표했는데 그중 우리 화성시가 노르웨이의 2개 시와 카타르, 도하에 이어 당당히 4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대규모 글로벌 연구시설에 1만 2천 개 중소기업, 동탄 1, 2 신도시, 송산, 향남 등의 잇따른 신도시 개발, 바다를 활용한 관광 휴양단지 개발, 당성과 정조유적으로 상징되는 도시 정책성,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성숙한 시민들까지 이미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알고 담대한 용기와 의지로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1995년 시민의 손으로 뽑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왔으니 올해로 지방정부의 행정경험은 꼬박 20년이 쌓였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빠른 정보 공개와 세심한 보살핌, 실질적인 지원은 시민들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화성에서 문자가 오고 SNS 소식이 전달되면 안심이 됩니다. 이런 시민들의 말씀은 24시간 밤샘 근무를 하는 방역대책본부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은 무척이나 기분 좋은 왕관이었습니다. 2025년에 우리 화성시가 세계 10대 부자도시가 된다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단지 돈만 많이 도는 그런 부자도시가 아니라 좋은 교육, 촘촘한 사회복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노약자도 더불어 함께 행복한 그런 화성답고 화성스러운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격려의 말씀, 따뜻한 충고의 말씀 모두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이 소환문 내용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해 주시기 하기로 가능하면 질문은 한 분당 꼭 필요한 질문 한 개씩만 해주시되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먼저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총선이 1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향후 3년 시정 방향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언론인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해안항공 이영우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우리 화성시가 재정 건전도가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단체라고 했는데 행정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가 전에 있는 LH 농협으로부터 다시 조치를 많이 못 받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LH LH 공사요. 종합운동장 하실 때 상당히 한 1,700억이나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시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추적을 하셔서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2009년도 3월 달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당선되기 전이죠. LH공사로부터 화성시에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건 제가 당선되고 나중에 확인한 공문 내용인데요. 개발협력기금이라 그래서 LH가 화성시에 목적 사업비입니다. 동탄 신도시에서 남양 뉴타운까지 연결되는 도로 건설 사업비로 2,500억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던 문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어요. LH공사의 감사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지방정부의 우월한 지위로 협약된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라는 내용. 그 감사원 결과로 LH에서는 화성시에 그 비용을 못 대겠다라고 공문이 와 있었고요. 소송 절차를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법무 자문 담당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소위 답변들이 와서 또 다른 각도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그 앞에부터 순서상 이렇게 차차장님이 순서를 찍어서 소속과 성명을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 미디어투데이 안상희 기자입니다. 한백산 메모리얼 카페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미경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으로 지금 아주 한참 이게 지금 심각한 국면으로 지금 돌입한 거로 알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다시 경기도에 의견 조회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제 부족한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5개시에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한번 보여주는 집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님의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요. 참 화성이 창의지성 교육을 잘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갈등의 비용이 크지 않을 수가 없죠. 합의가 쉽게 되고 또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면 이런 행정력 낭비가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물리적으로 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또 저희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번의 또 행정력 낭비 또 과잉 행정력을 쓸 수밖에 없죠. 참 안타깝죠. 사람은 모렴지기 염치라는 게 있어야죠. 염치라는 게 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려심도 있어야죠. 정미경 의원님의 국회 답변 중에 질의 중에 참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이제 알아주시더라고요. 최인석이가 장례익장 업주다. 전 장의사 출신이었던 걸 한 번도 부끄러워해보거나 감춰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는 당당했고 그게 오늘날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20년 전서부터 제가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의지를 굽혀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장례 문화는 내 손으로 바꾼다. 한 번도 그 생각을 꺾어본 적이 없습니다. 첫 상조 회원이 우리 화성시 공무원 노조죠. 월회비 가입비가 없었습니다. 신용을 담보받았습니다. 단지 화장장 문제를 하나 해결하려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장례 문화 전체가 바뀌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상조의 예를 들어볼까요? 2005년도쯤인데요. 우리가 마을 문화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큰 일을 치를 때 굉장히 힘들어졌죠. 마을에서 전체가 나서 부주해주고 일 도와줬었는데 이제 아파트 문화로 핵가족 문화로 바뀌었어요. 큰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상조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상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제도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상조업을 잘 보십시오. 금융업입니다. 보험업이에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왜 있죠? 일반적인 재화를 나누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미시현 이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돈을 걷어가는 겁니다. 펀딩할 능력이 돼야 돼요. 돈을 부풀릴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한테 무작위로 막 내줬어요. 회원을 많이 가입받아서 소위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서비스 내역을 부풀렸죠. 언론인들이 더 잘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구조는 시간만 지나면 부도가 나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장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화장은 원가 개념으로 접근이 될 겁니다. 누구 동네는 화장장 없다고 100만 원 이상씩 바가지 쓰고 4일장 5일장 하는 일 없어지게 될 겁니다. 원가 개념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나 사회적 배려자들은 무상으로 치러지는 시스템으로 바꿔볼 생각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행정 영역에서 상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상조 내역을 표준화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끔 실제 상조 서비스가 가능해지려면 장례 입장이 기본이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조 회사들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 행정 영역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장례장 가지고 있죠. 화장장 가지고 있죠. 낙골당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에서 이제 이런 복지 차원의 장례를 접근하지 않는지 그 부분은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구조 같은데 병원에 왜 장례입장이 있죠? 병원은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료하고 고쳐서 살려야 되는 기관에 어찌 보면 돌아가시고 나면 더 큰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구조가 지금 병원의 장례입장 구조죠. 대형 병원들 보십시오. 어디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장례입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여기서 생긴 잉여금이 호스피스 병동이나 대학교 병원에 인스트루먼트를 사는 데 투자된다면 그래도 조금 공감하겠습니다.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시죠.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병원은 사람을 잘 고치는 기술의 그 축적과 노하우의 축적으로 경쟁력을 제고받아야 됩니다. 단지 그런 부가시설로 이익을 남기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서비스를 이제 인근시와 광역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역을 표준화시키자. 그래서 행정에서 믿을 수 있는 장례복지,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이별을 가능하게 하자. 이게 화성에서 주도하는 것이고, 이게 화성에서 시작이 되면 대한민국 장례 문화는 아예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제가 이걸 오픈하지 않았고요. 전선을 넓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의 인허가 처리를 받았으니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쳐주고 진실된 보도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을 문제고 당연히 풀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화성저널 이신재 기자입니다. 여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말산업 특구 에코팜랜드 관련인데요. 이게 화성호 간척지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성호 이 간척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헬스 이동하게 되면은 그 화성시에서도 예고한 대로 그 농업 외 사업을 이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 말산업이라든가 이 에코팜랜드는 제가 보기에 그 중단기 사업으로 보이고요. 우리 넓은 땅인데 10년 후, 20년 후 이 장기적 모습으로는 그 어떤 모습을 실행하는 기대하시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제 저희 땅이 아니죠. 화성시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지 않았을 때 이 땅의 지분에 대해서는요, 농어촌공사 땅이죠. 국가기관 땅입니다. 에코팜랜드 쪽은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경기도와 국가기관이 또 화성시에 합의를 해서 용도를 좀 달리해서 써보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자 해서 에코팜랜드가 추진이 되고 있고, 여기에도 조그마한 문제가 있죠. 지역분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화성의 저력으로 보면 한백선 매월역도 처리를 했으니 합리적인 차원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땅에 제 개인 화성의 입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얘기하고 또 유도해서는 힘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도수로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아마 거꾸로 예산이 삭제되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수유통을 할 건지 담수화를 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외 나머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기관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하면 좋은 안들이 도출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단계 한 단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경기에 오셨다가 민선 몇개 들어 한백산 내노력 부분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선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3대 현안이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3대 현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화성호 담사 문제, 외양문 평화 생태공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죠. 그 이 3대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또 더불어 그 3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도 동부행진을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매양리 부분은 이미 용역이 나가 있고 이제 17만 평을 저희가 매수를 했죠. 그래서 7만 평에 대해서는 유소년 야구 메카를 만들기로 했고 복합적으로 평화 생태공원이 용역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다 서 있고 그 연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동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는 아닐 거고요.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 한 단계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담소화 문제는 좀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도수로 사업 자체가 이제 예산이 없어질 걸로 알고 있고요. 당정 협의실에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부분으로는 이번에 이제 경기도와 화성시가 이제 또 다른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전 용역은 담수화가 가능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용역이었었고, 이번 용역은 어떤 문제 때문에 담수화가 안 되는지, 담수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화성시가 같은 정책을 하고 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자연사박물관 거는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전략적으로 좀 이용당했죠. 세종시 2만 평 부지에 자연사박물관 하겠다고 세종시랑 MOU를 했었는데요. 다분히 전략적입니다. 아시겠지만 자연사박물관 정도의 규모면 2만 평 정도면 아마 주차장으로 쓰고도 모자랄 땅이죠. 물리적으로 화성밖에는 자리가 없다고, 또 콘텐츠도 화성이 제일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다라는, 또 지리적인 여건 자체도 제일 합리적인 공간이다 해서 내년에 자율학기제가 되죠. 우리 아이들이 실제 체험학습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먼저 수장고부터 또 추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수 있고, 국가 사업을 하는데 참 동력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가에서 우선 자연사박물관이 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자율학기제 전국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거고요. 그 마중물로서 시가 먼저 투자해서 공용 관계된 시설들을 추진하고 있으니요. 그 문제도 저는 일정 시간이 추진이 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이 3대 현안은 웬만큼 시민들의 공감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매학리에 근 1,000억이 투자되죠. 제가 안 걸었으면 아마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도시민들이 매학리까지 게 뭔데 할 수 있었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죠. 걸으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정책에 저는 합의가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결혼 효과는 국도비를 떠나서라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 갖고 또 걷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의 정체성이죠. 모두의 말씀대로 당성이 동해안의 베네치아로 이제 확인이 돼가고 있고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미 학술적으로 검토가 일부 몇몇 학자들에게 검토가 끝났는데요. 그것이 가을철에 학술 세미나, 국내 학자들을 통한 학술 세미나, 또 전문적인 전체 당성안을 발굴하는 작업이 곧 시작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처리가 되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경주에서부터 당성까지 한 700km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내년쯤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티브로드의 배상민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수원 공공항 이전 문제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심화하는 예비이전 부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성시가 한방향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발표도 안 됐는데 화성시에서는 이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화성도시공사 입장에서부터 지금 부채 300%로 공단 전환 공고받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분율 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랑 이 문제 어떻게 푸실 건지 알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단적으로 기자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이 지역인데 제가 자란 동네인데요. 어렸을 때 비행기 3대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실제 봤습니다. 이게 정말 민가에 떨어졌으면, 아파트에 떨어졌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떤 정부든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도시 한복판에 전투공항이 있다는 것, 우리 연평해 정부시면 쉽게 하실 수 있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걸 전쟁 억지력을 갖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죠. 유사시에 큰일 날 일이죠. 당연히 도서벽지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이죠. 제가 자란 동네 인구가 많은 이쪽을 생각하면 당장 옮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화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제 정치적인 모든 걸 걸겠습니다. 우리 내륙 쪽에 이런 시설들이 확정이 되면 모든 걸 걸고 저항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성은 이름만 무늬만 수원 비행장이지 우리 병점을 위시한 남쪽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산 비행장으로 우리 양감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었죠. 지금 보고 있죠. 매학리 55년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화성의 내륙의 비행장 절대 용서치 않을 겁니다. 용납치도 않을 겁니다. 우리 동부 지역 분들이 서운해 하셔도 저는 화성시장이고 화성의 이익과 주권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어떤 결정도 없었는데 제가 미리 나서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고, 시간이 되고 상황이 돼서 정보가 공개되고 그런 상황들이 화성 내륙 지역에 비합리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걸고 저항할 생각입니다. 도시공사 지분율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린애 팔목 비틀어서 사탕 뺏어간 꼴이죠. 아무리 좋은 건 그렇게 좋은 거면 형님이 하는 거지. 좋은 것도 모르는 아우한테 팔목 비틀어갖고 너 이거 좋은 거다 그러고 휴지 조각 하나 남겨주고 사탕 뺏어간 꼴이에요. 3,500원. 처음에 2대8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성이 경기도가 그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어한 거라고 안 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런 큰 사고는 화성이 못합니다. 꼬마였었죠, 꼬마. 동탄 1신도시 들어서고 하면서 재정이 좀 늘어난 거지 그 전까지는 인구 19만의 작은 도시 꼬마였었잖아요. 근데 5,500억이 들어가는 걸 하자. 말이나 시설 300억도 들어가더라고요. 배상면 기자님이 엊그저께 보도를 좀 해주셨는데요. 화성 해양 페스티벌 가지고 조금 서운했었어요. 그래도 후배님인데 보트쇼 요트쇼를 얘기했어요. 절름발이 축제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해양 페스티벌 1회를 했죠. 원근 각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왔어요. 화성은 브랜드 가치가 제일 고민인 거예요. 난개발이다, 무슨 추억이다, 무슨 시랜드다, 이런 오명이 굉장히 컸던 도시예요. 브랜드를 바꾸는데 시에 소위 긍정적인 색깔을 입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양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화성에 이런 멋진 바다가 있다. 경기 보트 요트쇼가 아니라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100억이. 화성시 돈이 53억이 들어갔습니다. 해양 그 요트 보트쇼 하나 하는데 20억짜리 컨벤션을 일주일 보름 5일 쓰려고 뜯었다 붙였다 해마다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헐신텍스로 갈아했어요. 55억을 썼는데 지금은 9억을 씁니다. 그리고 화성입니다. 이제 훨씬 잘 선택한 거죠. 이번에 한번 오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화성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가는지. 정말 화성이 멋지다 아름답다를 느낄 겁니다. 전국항이 경기도 어디 붙은 데고 화성인지 몰랐던 사람들, 이제는 당당히 화성의 브랜드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화성의 가치를 높여가는데 그 정도 비용은 전 당연하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대비를 해보면 100억 쓰는 축제를 9억 쓰는 축제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화성의 바다를 화성의 브랜드 가치로 알리기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시공사 건이 그 이후로 그걸 주도했던 분이 화성시의 부단체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분이 나서서 6.5 대 3.5로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화성시가 3,500억을 책임진다. 지금껏 고통스럽습니다. 시 자체 빚은 제가 거의 다 떨어냈는데요. 도시공사 빚은 이건 팔려야 해결이 나는 문제죠. 한라비발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허위 보고를 해서 이걸 사인하고 처리하게 해놓고 1,700억. 그 부동산 몰락기에 이걸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 전문용어로 땡처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난립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어찌됐든 좀 답을 찾았고 조금 리스크를 안고도 해결했는데
이 산업단지 문제는 소위 도시의 코어가 형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양이 송산그린시티가 제대로 분양이 되고 정주하면 이 산업단지의 가치도 그때 가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고 주변 인프라가 뭐 공구상가든 나머지 인프라가 너무 안 갖춰져 있는 낙동강의 뭐뭐처럼 돼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경기도랑 협의할 생각입니다. 요즘 경기도시공사의 살림이 동탄 때문에 좀 펴졌죠. 좀 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목말르고 좋으시죠? 이후에 간단한 다가와 함께 또 질문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너무 서둘러 주시지. 아니, 뭐 분위기 잡힌 김에 하시죠. 예. 예. 대답을 하셨을 때 추가를 하나 좀. 아까 그 국민비행장 이전 관련해서 예. 내륙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안 도선가 지정이 되면 수용을 하시겠다는 얘기. 예민한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가 그거예요. 이렇게 어떤 결정이나 상황이 전개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효율이 생기는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위 양해, 익스큐즈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도선은 되고 내륙은 안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일단 화성 땅, 내륙 땅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모르겠습니다. 화성의 바닷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영종도의 예를 지금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구체적인 안이 10월 달이라고 하셨으니 제한이 되면 지역에서 양해가 가능한지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나머지 내륙 쪽이나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큰 틀은 간단합니다. 화성의 절대적인 이 연구시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물리적인 또 문제가 생기거나 지역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모든 제 정치 생명의 모든 걸 걸고 이것에 저항을 할 거고 그래서 한백산처럼 공개 행정을 하자. 국가기밀이라고 자꾸 영유부 용역 단계니 결정된 게 없는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 용역 결과는 어떤데 어떻더라 뭐는 어떻더라 이렇게 공개하면 밀어붙이기 하지 말고요. 또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되는 것이고요. 지자체장으로서의 만약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라 그러면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선거판에서 오르르 밀려서 갑자기 결정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튜브 이기부자입니다. 서한 중에 아주 희망적인 내용이 있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불킨지 보고서입니다. 2025년까지 세계 10대 부자 도시에 들어갈 후보 도시로 당시가 4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그 선정 기준이 좀 약간 어떤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이제 가능성 부분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화성시가 안고 있는 이제 이 부분에서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된다면 뭐 화성시가 안고 있는 안개바이랑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놀랄 일도 아니라고 했던 게요. 3년 연속 도시경쟁력 1위라는 의미는 총생산, GDP라고 GNI라고 하죠. 총생산이 실제 7만 불이 화성이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이미 7만 불 정도 하고 울산이 5만 7천 불 정도 하고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울산이 대한민국 도시경쟁력 1위였었죠. 근데 이제 화성이 4년 이후에 이제 연속 3년 도시경쟁력 1위를 차지했는데 실제 총생산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화성 시민이 평균 총생산이 아니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따뜻한 공동체 얘기를 한 겁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한계 우리 모두 느끼고 있죠.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크게 성장하기 힘들다. 아마 GDP 1포인트 올라가려면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유전이 공짜로 터져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기름을 공짜로 쓸 정도가 돼야 1포인트
그 정도로 소위 1포인트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요. 또 다른 각도의 고민이 필요하죠. 그렇다 해서 제가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현대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은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 대부분의 시민들, 농업인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소위 민주시민으로 당당하게 벼락부자로 살아가지는 못하겠지만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우리만의 공유 경제가 필요하다. 그게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 기본법, 사회경제 기본법이 지금 사실은 여야당이 합의를 해놓고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법안이 처리되면 서울시가 사회경제 지금 한 500억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번에 화성이 한 500억 만들 생각입니다. 기금을 500억 정도 만들고 이번 해에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협의하겠습니다. 현대삼성기아가 협의해서 금융지주회사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소외된 시민들, 또 공적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인큐베이팅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가 만약에 운영이 그런 형식으로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풀기 힘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실업 문제.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죠. 점점 더 자동화됩니다. 기업인들은 사람 고용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하죠. 자동화시키는데 가능한 한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미국의 네바다주에 이런 발표가 있었죠. 무인 자동 차량을 운행을 승인했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인공위성이 활용이 되고 센서 기능이 인간의 오감보다 훨씬 발달된 센서 기능이 적용이 됐어요. 훨씬 더 안전합니다. 미래 세대는 불과 멀지 않은 미래 세대 약 10년 내에 앞으로 택시기사 없어질 겁니다. 음주운전 하셔도 됩니다. 자가용이 없어질 겁니다. 자가용이 없어집니다. 지금 보통 5인승을 다 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확률이 90%가 혼자 타고 다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승을 타야 돼요. 구글에서 1인승 차량을 개발한 이유가 그겁니다. 카카오에 가르친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 회견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가게 됩니다. 혼자 가요. 짐도 안 많아요. 카카오 앱으로 1인승 차 하나 딱 부릅니다. 그게 빅데이터가 적용됩니다. 화성시에 화요일 날 요 시간대에 1인승 차가 필요한 양 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죠. 전 이걸 타고 카카오 앱으로 인천공항에서 결제만 하면 이 차를 어디다 주차시켜야 될지 다음에 어디서 고민 안 했습니다. 총량 타고 갑니다. 이런 시대가 조만간에 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하고 살까? 정말 뭘 하고 살까? 그래서 지금 기득권을 인정받는 학과 수가 줄고 있죠. 전에 서울대 연고대 나오면 웬만큼 정년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지방대 의대 나와도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대출이 그냥 담보 없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기득권 인정받는 그 아주 지극히 작은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경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되고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걸 할 때 50%는 40% 정도는 청년을 뽑는다. 30살 미만의 청년을 뽑는다. 이때 학력을 안 볼 생각입니다. 법에만 가능하면. 나머지 40%는 노인 실업 문제를 해결했는데 100살까지 살 텐데요. 한백산에는 제가 생각에 정년을 안 둘 생각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성 경력 단절이 제일 큰 문제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화성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지역에 봉사 열심히 하고 지역에 배려 잘하고 그렇게 크는 아이들, 참 가슴이 따뜻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국영수 좀 잘못한다고 무조 대접 안 받고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괜찮죠? 지금 말씀하신 게 맥킨지의 아니 그게 이제 그 연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맥킨지가 적용했던 것은 총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그것이 우리 시장은 큰 상관이 없다. 물론
동탄 신도시를 생각하고 향남, 송산 그리스티 이런 쪽에서 보면 그런 기업에 다니는 분들 아주 젊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역량을 제고받고 가고 행정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말씀드린 10대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부자 돈만 많은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노약자들도 따뜻이 보듬고 아이들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라는 게 제가 드린 내용의 거의 전부고요. 총생산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제가 놀랄 것도 없다라는 게 이미 대한민국에서 그 도시경쟁 1위가 입증하듯이 대한민국의 1위면 세계 4위 정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꼭 질문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 딱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아까부터 소개해주고 계신 기자님. 지금 현재 그 화성시 수변 경관 지역 지정에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계신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고 있을까요? 참 힘든 문제인데요. 화성이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난개발이 제일 큰 고민이죠. 18,000개 정도 기업 수를 확인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또 몰라요. 몇 개가 폐업했고 몇 개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잘 몰라요. 1년에 건축허가 10,000건이 넘게 들어오는데요. 제가 민선 오기 때 정말 딴 고민 안 하고 산림 인허가 각도를 24도에서 15도로 줄였습니다. 정말 마저 죽을 각오를 하고 줄였는데요. 제부도 난개발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벌금 부과를 소위 법에 저촉되는 대로 다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수변 경관 지역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업종 중에 제한된 업종, 아주 폐수가 많이 나오고 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공장급 이상의 것들은 여기에 건설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같은 제조장들은 가능합니다. 제조장이 추진될 때 시에서 조례를 지금 추진 중인데요. 이 태안 3지구의 한옥타운 같은 경우 한옥을 만들 때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 경관 지역에 같은 제조장을 지을 때 외관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좋은 소재를 채택하게 되면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USKL이 처리되면 난개발 문제는 사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화성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화성이 운영해 갈 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풀기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 이제 더 이상 난개발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최소화시킨 게 경관지구입니다. 이것이 뭘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폐율은 한 20%에서 40% 정도로 상향 조정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화성시장으로서의 이 문제도 화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 단호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이슈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는 것은 사라지거나 시간 관계상 이만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한 추가 질문은 공보담당할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최인석 시장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고위공직자분들 워크숍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죠. 한 5년은 정말 특별히 뭐 한거 없이 흘러갔습니다. 준비하고 또 빚 갚고 계획 세우고 단지 하나가 제대로 갔다면 차인성 교육 학교에서 복합화 부분들은 민선 오기 때 제대로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민선 6기 때 이런 고민 화성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학기제라는 게 갖는 게 아주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는 주입식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경쟁력 있게 글로벌한 이제 좀 키워보자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크려면 다양한 체험이 중요하죠. 역사문화 체험, 자연생태 체험, 직업 체험, 안전 체험.
이 모든 것이 화성에 있습니다. 수원도 오산도 다양성에 대해서는 또 오랜 문화 역사 자원에 대해서는 화성을 쫓아오기 힘들 겁니다. 이미 기아자동차랑 협약이 됐죠. 그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 아이들서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어떻게 그 연장으로, 염전으로 이 동탄 아이들을 어떻게 이동시킬 건지, 수영장으로 어떻게 이동시킬 건지, 승마장으로 어떻게 이동시킬 건지 굉장히 힘들고 지난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예산도 들어가고 기아자동차랑 협약을 했습니다. 출퇴근 버스죠. 현대랑도 곧 협약하게 되고 삼성이랑도 협약하게 됐습니다. 남어도입니다. 보험료는 시가 낼 겁니다. 운영비 일부도 시가 보조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화성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근시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화성에 와서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화성의 가치를 좀 더 빛날 수 있도록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잘못했을 때 채찍 같이 부탁드립니다. 열린 행정하겠습니다. 이미 국장단 회의를 전 직원에게 공개를 했고 앞으로 인터넷으로도 아예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시가 어떤 의사결정을 가지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지,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주요 사업 회의 내용도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방향으로 지적도 해주시고 말씀드린 채찍도 주시고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이것으로 언론과의 만남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간단한 대화와 함께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모든 언론인이 참석하셔서 편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